뉴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매체들이 매 순간 뉴스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뉴스는 가벼워지고 자극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뉴스를 좀 더 깊이 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인덱스, 사안을 깊이 있게 상세하게 다룬다는 뜻입니다. 뉴스 인덱스, 뉴스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화수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무산되긴 했지만 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 간의 힘겨루기 정도로 풀이되고 있고요. 어쨌든 한반도의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여러 기관과 단체들도 환영 입장을 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남북 정상회담 후 한국교회의 움직임을 한번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교회 대북 관련 분야를 깊이 취재하고 있는 기독교연합신문의 이인창 기자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교회 여러 기관들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죠? 네. 한번 관련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과 교단들은 일제히 한 목소리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환영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진보와 보수 교계 단체와 교단들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그동안 지난 10년간 대북 인도적 지원 관계가 굉장히 경색될 때에도 대북 지원에 대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네. 통일부 승인 없이 제3기구를 통해서도 물류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우회 지원을 했었죠. 예. 그런 활동을 했던 만큼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특이한 재밌는 점은 한국교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는 그동안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대북 간에 있어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달랐지만 그런 점들이 반영돼서 남북 정상회담을 보는 시각도 환영 입장을 밝혔고요. 한교총. 네, 알겠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는데 우선 그 보수 연합 기관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네, 많아졌습니다. 그 기관들이 일제히 또 그래도 환영한다는 입장, 온도차는 좀 있겠지만 온도차는 있습니다. 근데 있습니다. 환영한다는 입장은 나타냈습니다. 어떤 기관들 있었죠? 가장 오래된 기관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기독교연합 그리고 한국교회 그 교단 교세 95%를 차지하고 있는 지난해 12월에 창립된 한국교회 총연합 한교총. 네, 한교총. 그 단체가 하죠. 지금 보수 연합 기구 중에는 교단 규모로서는 제일 큰 단체죠. 네, 맞습니다. 다 환영 입장을 밝혔고요. 가장 먼저 한교총이 성명을 내서 발표를 했었죠. 다만 이제 온도차 얘기를 하셨는데 네.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없다는 얘기들을 하나같이 넣었던 점에서는 NCC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하고는 좀 차이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협의회와 그 외에 한기총, 한교총 뭐 등등의 여러 그 보수적 성격의 연합기구 사이에 약간의 이제 온도차, 특히 그 중점에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됐을 텐데 어쨌든 그 지난 10년 동안 그 이전에는 사실 교회협의회가 대북 지원이나 북한과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10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활동을 잘 못했어요. 네. 우회 지원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답답해했는데 어쨌든 좀 진보적 성격, 교회협을 비롯한 진보적 성격의 연합기관과 교단들이 좀 더 이번 그 남북 정상회담 또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에는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 맞죠? 적극적인 거는 이제 취재하면서 지금 동향으로 보면은 적극적인 거는 다 똑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야, 예. 오히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보수 기구나 교단들이 적극적인 준비에 돌입했다는 점입니다. 활동 분야에 있어서는 오히려 보수적 교단 연합기구들이 더 적극적이더라. 네, 더 적극적인 건 아니지만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더라.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새로운 동향들도 감지되고 있고요. 흥미로운 일입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이제 환영 입장을 나타내는 그 환영 성명들은 쭉 이제 나왔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비핵화 문제가 그 온도차를 가늠하는 네. 그 기준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 보수 연합 기구들이 북한 비핵화 입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서명 합의 당사자였는데 못 믿겠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북핵 폐기와 관련된 합의들이 있었고 또 그 북핵 탑을 폭파시키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핵 개발로 돌아섰던 과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북한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차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전한 거는 나름 일리가 있어 보이고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비핵화의 로드맵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문에 구체화되지 않았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환영은 하지만 네. 좀 아쉽다고 말하는 부분인가요? 네, 아쉽다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의미 자체가 없다 이런 시각은 아닌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니까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관찰을 해보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는 네. 정도가 환영을 한다는 입장은 공통적이지만 보수연합기구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네, 쉽게 말하면 북한을 못 믿겠다는 관점이 많이 녹여져 있다고 뭐 봐야 충분히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네. 부분도 있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거는 작년만 하더라도 뭐 그 굉장히 남북 또 북미 간의 네. 분위기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급격히 이제 화해 무드로 바뀌고 있는 거는 정말 좋은 긍정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인도적 지원 문제를 좀 얘기를 해봅시다. 네. 그 이전에 기독교계가 남북 대화 인도적 지원에는 다른 어느 종교나 단체보다 활발했어요. 네.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러한 기대와 준비가 이제 본격화될 것 같아요. 아까 보수 교단에서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 좀 구체화된 내용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네, 먼저 대북 그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민간 영역은 사실 정부 교류에 비하면 사실 그 규모 면에서는 되게 미미한 편입니다. 아무리 활성화됐던 시기도 네. 정부 지원에 대해서보다는 작았지만 규모 면에서는. 네. 네. 그러나 의미는 훨씬 더 컸죠. 정치를 네. 넘어선 의미였고 그리고 그 문을 열었던 건 한국교회였습니다. 민간 분야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 가장 큰 점이고요. 일단은 보수 얘기하기 전에 그 진보 교계 동향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계 개혁교회 연맹 실행위원회가 오늘 끝났는데 세계 개혁교회 연맹 WCRC. 네, 맞습니다. 거기 대표단과 그다음 세계교회협의회 WCC 대표단이 지난 이달 3일부터 7일까지 방북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네. 북한을 직접 다녀왔죠. 다녀와서 세계교회 대표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김영남 위원장이죠. 서열상으로는 1위입니다. 공식 서열상으로는 만나서 했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환영과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WCC가 네. WCC가 김영남 위원장을 만나고 와서 네. WCC도 세계교회도 한국교회 남북 대화, 남북 평화,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네.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방북 보고 대회를 가졌고요. 네. 그래서 세계교회가 함께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겠다는 어떤 선언적 입장을 밝혔고요. 네. 이제 보수로 돌아가서 보면은 지금 그 정치권의 보수화 속에서 한국교회 보수 교단들 단체들도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거의 한 게 없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점차 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어떤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노력이나 맞습니다. 그런 거 말씀이시죠? 네. 네. 기도회는 많이 했습니다. 아, 평화 네. 기도회는 많이 했고 또 뭐 많은 성도님들 목사님들 새벽재단에서 하고 계속 계셨겠죠. 근데 네. 대북 지원 분야, 인도적 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성과를 내지 못했고 그거는 네. 뭐 교회의 책임만은 또 아니고요. 그렇죠. 정치적인 상황도 묶여 있었고, 네네네. 예, 그랬었으니까 이제 문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동향들도 준비들도 시작을 했고요. 네. 제가 최근에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예장 합동입니다. 네. 대한예술장로회 네. 합동총회. 합동총회. 한국교회 교단 중에서 교회 규모로 가장 많은 교단인데 네. 최근에 한 2004년 전에 평화통일위원회를 만들어서 4년 전이라면은 99회 총회인데요. 네. 지금 103회 총회니까 평화통일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 기도회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통일부의 대북지원단체로 등록을 교단이 네. 교단의 위원회가 네, 네. 대북 지원을 위한 단체로 통일부 승인을 이제 신청을 해놨어요. 신청을 했군요. 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교단 이름으로 될지 아니면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해야 될지는 이제 현재 검토 중에 있긴 한데 그래도 합동교단이라면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보수 중에 보수교단이라고 네, 볼 수 그렇습니다. 있는데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 네. 교단에 있는 위원회가 네, 기관으로 네. 승인 요청을 했다. 이거는 의미가 있는 일인데.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가장 큰 교단이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냐? 그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 이제 다른 인도적 지원 단체들 또 기독교계 NGO들이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했는데 네. 교단 산하에서 이렇게 등록해서 간다는 거는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지난 2월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네. 북측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용훈 목사님이 담임을 계시는 네,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북측에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평양에 조용기 심장병원을 짓다가 남북관계 경색되면서 그게 다 유야무야 돼버렸거든요. 중단됐죠.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뭐 모니터링이 안 되니까 어떤 상태인지 몰랐는데 지난 2월 협의를 한 끝에 북측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공식적으로 완공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어떤 상태인지 점검이 된 건 아니네요. 점검된 건 아니죠. 가봐야 알 네, 수 있는 가봐야 거고. 알 수 있는 근데 북측에서는 완공을 해달라라고 네. 요청을 한 상황이라는 거죠. 시기도 못 박았는데요. 9월 9일입니다. 올해 9월 9일까지 완공을 해달라는 9월 9일까지 완공이요? 네.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꽤 진척이 되어 있나 봐요. 일단 건물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완공이 됐었고 이제 내장재나 이제 의료 설비나 이런 것들이 남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정도 기간에 충분히 완공이 될 수 있다는 정도의 계산은 북측이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다 하고 있다. 네, 일단 어렵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북측이 2억 5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달라고 공식도 요청을 2억 했습니다. 5천만 그루의 네, 나무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게. 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현실성은 좀 봐야 됩니다. 2억 5천만 그루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상상도 안 되는데요. 네. 엄청난 양의 나무일 뿐만 아니라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면적은 또 정해야 될 것이고요. 네, 나무가 시급합니다. 북한은 지금 뭐 그것 때문에 자연재해도 심각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급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2억 5천만 그루의 나무 한 주가 나무마다 좀 가격이 다르지만 묘목 한 주가 1,000원이라고 하면 네. 2,500억 원입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그 2,500억 원을 감당하는 거는 쉽지가 않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미 오랫동안 그 북한 나무 심기를 준비해온 한국교회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시드머니를 모으고 있고요. 정부와 아니면 기업과 매칭을 해서라도 일단은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또 이게 중요한 거는 일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 통일부가 제일 처음 하겠다고 공표한 그 공식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북한 식수 사업입니다. 또 하나는 대북 유엔의 경제 제재에서 제외된 항목이기 때문에 아주 현실성이 있으면서도 역량을 모으는 데는 또 다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수 사업은 북한에서도 절실히 필요한 내용이고 네. 또 한국교회가 민간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거긴 한데 규모가 너무 큽니다. 크죠. 그래서 2,500억 가량의 예산을 만드는 것도 네. 보통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돈 재정 얘기가 나왔는데 이미 남북 협력 기금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재정이 좀 남북한 상생 차원에서도 좀 활용될 방안도 검토돼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예장 합동 그 보수교단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그 심장병원 그다음에 식수 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되고 이제 눈에 드러나게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 더 또 있나요? 네, 네. 하나 더
더 깊이. 여러분은 지금 양화수의 뉴스 인덱스를 듣고 계십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라고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주요 23개 교단의 교단장들이 모여 있는 모임인데 거기에서 이영훈 목사님이 이런 방북 결과에, 그러니까 북한과 협상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서 가칭 얘기긴 한데 북한 대책위원회, 대북지원 대책위원회를 정확한 명칭은 아직은 확정은 아닙니다. 대북위원회 구성을 하자. 네네 그렇게 하게 됐고요. 사실 이제 한교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교단장 회의를 모태 삼아서 이렇게 출범을 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중심으로. 것처럼 네. 가장 규모가 큰 보수 연합 기구. 네. 최근에 작년 12월에 만들어진 그 한 교총이 그 지금 현재 거기 대표가 이용훈 목사님 계십니다. 공동 대표 체제인데요. 예. 네. 네 분의 공동 대표가 있고 네. 그 중에 한 분이 이영훈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태가 됐던 교단장 협의회. 네. 그 교단장 협의회에서 북한 지원, 북한 사업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네. 합의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렇군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서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환영 입장을 진보 보수 연합 기관 기구 할 것 없이 교단할 것 없이 입장을 내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대북 사업, 협력 사업 내지는 지원 움직임도 활기차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 분위기인 건 좋아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좀 더 이제 돌이켜 보면 과거에 남북 교회 또 한국 교회가 북한에 대한 지원 사업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네.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근데 사실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돌이켜 보면 중복 지원 또 뭐랄까 너무 무분별하게 체계적이지 않고 조직적이지 않은 그런 좀 또 때로는 너무 가시적인 성과에만 맞습니다. 매몰됐던, 네. 그래서 돌이켜 보면 과거에 그런 활발했던 대북 지원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느냐라고 되짚어 보면 굉장히 좀 회의적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이번은 어떤가요? 그런 요구들은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한국교회 대북 창구를 단일화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경쟁적 지원보다는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지역을 분배한다든지 교단이든 단체든 그렇게 하자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조금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불가능합니다. 네, 이게 불가능하다? 단언할 수 있도록 불가능하다. 지금까지의 교단들의 행동을 봤을 때는 어떤 결정적인 전환점이 나오면 좋지만 어려운 거는 어려워 보이고요. 계속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네. 이거 단일화해야 되고 네. 그 여러 가지 뭐 활동들은 독자적으로 하더라도 한 지붕으로 엮어야 될 필요는 있다. 네. 그런 얘기들은 정말 수차례 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일화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단일화 대신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국교회가 대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 자원을 모아서 한국교회 이름으로 넣는 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각 교단이나 연합기구나 교회나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대신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벌써 대북 지원과 관련된 포럼이나 토론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평화통일연대라고 진보와 보수 교계 인사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그 곳에서 기자들하고 얘기한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어서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의체는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걸 제안한 단체가 이제 한교총인데 한교총에서 통일선교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그 길을 통해서 각 교단의 통일위원회, 통일선교위원회 대북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지역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들을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조율 기능 갖출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강제적인 건 없지만 테이블에는 일단 앉자 이런 제안들이 있었는데 의미 있어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라운드 테이블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참 좀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많은 사역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라운드 테이블의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직까지 그 활발한 열기 어떤 그런 역량에 비해 효과적이고 서로 뭐랄까 팀플레이 협력할 수 있는 체제는 잘 안 갖춰져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그런 활발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또 개선돼야 될 점에 대해서도 나름 그래도 교계가 반성을 하고 짚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이제 이 사안을 좀 더 넓게 좀 보면 이제 기독교계가 남북 관계 개선이나 북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던 것은 결국 북한 복음화, 쉽게 말하면 북한의 기독교를 전하겠다는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일 겁니다. 물론 그거를 문제로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비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랄까 이제 북한을 지원하는 의도에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목적 뭐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이게 사실 기독교가 사회봉사나 사회복지 어떤 사회적인 기여를 많이 하면서도 항상 비기독교인들로부터 그만큼의 인정을 못 받는 지점이거든요. 네. 순수하지 않다. 너희들은 뭔가 너희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 아니냐. 네. 대북 사업도 비슷한 지점에서 비판을 받거든요. 네. 그 지점에 대해서 좀 교계에서 좀 뭐랄까 돌이켜 보거나 이런 좀 다르게 해석되는 인식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준비되고 있나요? 그런 노력들은 앞으로 해야 되겠죠. 뭐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방향 설정을 하고 목표를 두고 있는 단체는 보이진 않지만, 근데 그런 인식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교회 전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작년 겨울에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에서 그 그러니까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비기독교인들에게 사회봉사를 가장 많이 하는 종교가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기독교가 1위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높게 평가하지 않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교회를 보는 일반인들의 시각인데, 그 대북 지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선교의 도구나 방편으로 인도적 지원을 활용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결국에는 소기의 목적을 우리가 복음 전파라고 하는 그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한국교회에 대한 교인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게, 여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재단을 쌓고 있는 수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도와 힘이, 동력이 또 작용할 것 같고, 그거를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이 잘 엮어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북한 관련 이슈가 쏟아질 것 같은데 더 자주 모시겠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취재해 주시고요. 네.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 후 한국교회 대북사역 방향성에 대해서 기독교연합신문 이인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